안녕하십니까. 김재련의 엑스파일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원했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한 이별하고 관련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동거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기는 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행동을 여자친구가 하거나 아니면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게 되면은 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잦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이후에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성향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했고, 이런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지기도 하고 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이런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헤어지게 되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거나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고, 저는 담당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해와서 이 사건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피해자를 만나보니까 남자친구가 협박한 내용이 제가 그 문자를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 까발리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해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너가 다시 나랑 사귀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성관계하면서 찍었던 동영상들을 해외 서버에다가 본인이 이걸 자동 폭파 장치를 설정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이 서버에 올린 영상을 회수해 오지 않으면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망으로 퍼져나가는 거가 자동 폭파 장치더라고요. 피해자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자였거든요.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가해자가 언젠간 내가 잡힐 수도 있겠지, 잡히면 나는 10년 정도 살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는 행위가 아주 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깜빵에 가가지고 10년 정도는 살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이걸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던 사안인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할 때 자기 10년 정도는 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하고 함께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고, 오랜 기간 사귀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 주소, 피해자의 남동생 연락처, 이런 것들을 가해자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혹시라도 집 밖에 나갔다가 가해자를 맞닥뜨리게 될까봐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에서도 피해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없고 불안해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가해자가 집 문 밖에 와서 자신이 집 안에 있는지 살펴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바깥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도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세탁기를 돌리거나 하면 얘가 이 집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서 창문을 타고 들어오거나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가더라도 문 밖에 서 있다가 침입할 수 있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낮에는 세탁기도 돌리지 못한다. 그리고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한다. 자기가 집에 있는 걸 알게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일상이 얼마나 불안에 처해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그때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이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로 접근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는 차고 있지만 피해자가 어떤 적극적인 법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감금되어 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그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피해자를 만났었는데 건강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당시 불안감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고 잠을 자지 못해서 복용하는 수면제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건강도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이미 출소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집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낮에 마음 편히 외출을 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지 못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지원했을 때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서 이처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로 협박하고 근처로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런 행위들은 스토킹 행위로 이제는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도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교제를 했던 친밀한 사이에서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라든지 직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의 행위의 위험성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행위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단편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행위자에게 접근해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이 행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런 불안도를 낮추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가 상담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형제가 여러 명인 집안도 별로 없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걸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화해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상대방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킹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감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내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고 컨트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역할극 놀이를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스토커가 나에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뭔가 좀 훈련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킹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전문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